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저택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쾅 하고 울린 파열음은 단순한 다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안의 절대군주였던 고성이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자 그녀가 3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가해진 타격이었다. 영라가 사라진 현관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성희는 대리석 식탁을 짚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것은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미의 슬픔 따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소유물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완벽했던 자신의 세계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녀의 호흡이 짙은 사리를 머금고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감히 성희의 입술 사이로 낮게 끓어오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치아를 갈며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어겨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그 천한 것들의 물이 들어서 기어이 어미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어. 그녀의 눈동자는 핏발이 선 채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그녀의 사고회로 속에서 영라의 일탈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의 존재, 이지환.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잡초 같은 놈이 자신의 고귀한 화초인 영라를 감아올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성희의 시선이 영라의 방문을 향해 꽂혔다.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딸을 다시 자신의 인형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녀석의 숨통을 확실히 조일 약점이 필요했다. 성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새도 없이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다. 또각, 또각.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발소리는 처형장으로 향하는 집행관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잔인했다. 벌컥 방문이 열리자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훅 끼쳐왔다. 평소라면 안락함을 주었을 그 향기조차 지금의 성희에게는 역겨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어디 숨겼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녀의 손이 서랍장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곱게 개어있던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책상 위의 소품들이 허공을 날았다. 우아함과 기품으로 무장했던 가온재단 이사장의 가면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격분하여 날뛰는 탐욕스러운 짐승뿐이었다. 너 따위가 감히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차. 옷장을 뒤엎고 가방을 털어내던 그녀의 시선이 책장에 머물렀다. 두꺼운 전공 서적들 사이 묘하게 튀어나온 틈새. 성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책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태블릿 PC를 찾아냈다. 차가운 금속성의 기계가 손에 잡히는 순간 전율 같은 확신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잠금 화면이 떴다. 성희는 코웃음을 쳤다. 영라의 생일.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성희의 예측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아니, 벗어날 수 없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밝아지며 익숙하지 않은 그림체가 눈에 들어왔다. 웹툰 플랫폼 화면. 제목은 내 심장을 가져가. 작가는 이지환, 그림은 박영라. 그들만의 비밀 정원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꾸어 온 그 초라하고 낭만적인 세계가 성희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성희는 화면을 노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내 심장을 가져가.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고작 이따위 유치한 그림 노름을 하려고 어미를 속이고 그 난리를 피웠단 말인가. 놀고들 있네. 아주 세기의 사랑 나셨어. 이따위 그림이나 그리면서 내 뒤통수를 쳐.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쓸어 올렸다. 댓글 창이 나타났다. 작가님들 응원해요. 두 분 감성이 너무 좋아요.
다음 화가 기다려져요. 이름 모를 타인들이 남긴 응원과 찬사. 성희의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오물처럼 보였다.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대중들이 뱉어내는 값싼 위로. 그것이 감히 자신의 딸을 현혹하고 있었다. 이따위 개 니들의 희망이라 이거지. 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태블릿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래. 어디 한번 계속 사랑해봐. 그 사랑이라는 게 니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성희는 태블릿을 침대 위로 내동댕이 쳤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파인드 탐정사무소. 그녀가 은밀하고 더러운 뒤실을 처리할 때마다 애용하는 사냥개였다. 돈만 주면 영혼이라도 팔아넘길 족속들. 성희는 확신했다.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뚜루르, 뚜루르. 짧은 연결음 끝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목소리의 톤을 조절했다. 방금 전까지 물건을 집어 던지던 광년은 사라지고 다시금 냉철하고 오만한 여왕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김 실장, 나예요. 고성희.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섰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고요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일 하나 처리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그녀의 입술이 잔인한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내일오 웹툰에 내 심장을 가져가라는 거 있죠? 작가 놈이랑 그림 그리네 싹 다 내려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서버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요. 수화기 너머에서 긍정의 대답이 들려오는 듯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단순히 놀이터를 뺏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짓밟아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유리창에 비친 성희의 얼굴이 기괴한 희열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악마가 가장 매혹적인 미소를 지을 때의 표정이었다. 기사 하나 뿌려요. 그냥 스토킹 말고 좀 더 자극적인 걸로.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며 머릿속에서 가장 추악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대중들이 물어뜯기 좋아하고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에 가장 완벽한 프레임. 가난한 웹툰 작가가 재벌가 딸 노리고 접근한 기획형 꽃뱀 사기극.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서렸다. 요즘 대중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가난한 놈이 주제 파악 못하고 신분 상승 노리다가 걸린 거. 아주 딱이지 않아요? 성희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쓰러뜨리는 신용처럼. 이지환 그놈 얼굴 대문짝만하게 박아서 뿌려요. 실명 공개하고 학교, 사는 곳까지 싹 다 까발려. 다시는 이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라고요. 상대방이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듯했다. 성희는 코웃음을 쳤다. 혹시 고소당하면 걱정 마요. 합의금의 10배로 챙겨줄 테니까. 돈 걱정 말고 확실하게 숨통만 끊어놔요. 전화를 끄는 성희는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승리의 맛이 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영란은 싹싹 빌며 기어들어올 것이고 지화는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울부짖게 되리라. 박영라, 넌 내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늘한 집착이 담긴 독백이었다.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쉬어. 어디 한번 견뎌봐. 네가 사랑한다는 그놈이 내 손끝 하나에 어떻게 바스러지는지.
성희는 거실 한편의 와인바로 다가갔다. 투명한 크리스털 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다. 검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잔을 채웠다.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려 입술을 적셨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들이키고 있는 이 달콤한 승리감이 실은 그녀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 거대한 덫의 마지막 미끼였다는 것을. 이미 그녀가 믿었던 사냥개는 주인이 바뀐 지 오래였고 그녀의 성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택은 다시금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정막이었다. 오후 2시의 태양은 잔인하리만치 투명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쏟아져 들어온 햇살은 고성이의 드레스룸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적나라하게 비추는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림자 따위는 존재할 틈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정오의 세계였다. 성희는 화장대 앞 베네치안 거울 속에 갇힌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차가운 유리에 비친 여자는 30년의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끄러웠다. 그녀는 파운데이션이 묻은 퍼프를 들어 피부 위를 두드렸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메트로놈처럼 채웠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 승리자의 가면을 조각하는 중이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녀는 고개를 살짝 비틀어 턱선을 확인했다. 피부톤은 평소보다 한 톤 밝게 창백함과 고귀함 사이의 경계를 절묘하게 타도록 연출했다. 입술에는 핏빛 도는 붉은 루즈를 얹었으나 눈매는 처연하게 내려뜨렸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모순이었다. 강인하지만 상처받은 어머니, 사기꾼에게 딸을 유린당한 비운의 귀부인. 기사 터지고 나면 기자들이 때로 몰려올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독백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미리 연습해 둔 대사를 읊조려 보았다. 우리 딸이 그 파렴치한 사기꾼한테 당해서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몰라요. 눈꼬리를 미세하게 떨며 짓는 슬픈 표정. 30년간 달고 닦아온 연기 중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완벽한 가면이었다. 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장대 한쪽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제 이 완벽한 연극의 관객이자 그녀가 깔아놓은 꽃길을 걸어야 할 남편. 박진석을 호출할 차례였다. 뚜루르. 뚜루르. 건조한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성희는 검지로 화장대 대리석 상판을 톡 두드렸다. 평소라면 신호음이 2번을 넘기기 전에 받았을 남편이었다. 하지만 연결음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미간 사이에 얕은 주름이 잡혔다. 뭐야? 왜 안 받아?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내며 그녀는 액정을 노려보았다. 부재 중. 빨간 글씨가 그녀의 심기를 긁었다. 오늘 이사회라도 있었나? 아닌데. 스케줄 비어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의심의 싹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녀의 거대한 오만에 짓밟혀 사라졌다.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자신이 모르는 남편의 일탈 따위는 상상할 수 없었다. 박진석은 그녀가 설계한 궤도 위를 도는 위성에 불과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 그가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딸의 떨리는 고백을 듣고 병실에서 아들의 마른 등을 쓸어내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였다. 하긴 박 회장님 요즘 예민하시지. 회사 일 때문에 골치 아픈가 보네. 성희는 스스로 납득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은색 액자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웃고 있는 진서,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은 채 박제된 영라와 우진. 그녀에게 가족이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어야 할, 흠집 하나 없어야 하는 트로피들의 집합이었다. 걱정 마요, 여보. 내가 집안의 쓰레기들을 싹 치워놓을 테니까.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그냥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정원을 거닐기만 하면 돼요. 다 당신을 위해서야.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징. 탁자 위에서 몸을 떠는 기계는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 같았다. 발신자 파인드 탐정사무소 김 실장. 이사장님, 작업 완료했습니다. 기사 배포 준비 끝났습니다. 확인차 미팅 가능하신지요? 성희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심장이 기분 좋은 템포로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벌써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고양되어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돌았다. 일 처리 하나는 빠르네. 그래, 기사는 내가 말한 대로 자극적으로 잘 뽑혔고. 조악이 넘어 김 실장의 목소리는 묘하게 차분했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건조한 톤. 네, 이사장님. 아주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내용입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성희는 그 놀라움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곧 이지환이라는 잡초가 뿌리째 뽑혀 말라비틀어진다는 뜻이리라.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강남 그 카페 알죠? 거기서 봐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그녀는 드레스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십 벌의 명품 옷들이 도열해 있는 그곳은 그녀의 무기고였다. 그녀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캐시미어 코트를 골라 입었다.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감촉이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다. 구두는 굽이 높고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선택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구두 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신발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전신을 훑어보았다. 완벽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가온재단의 주인이자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박영라. 그녀는 허공에 대고 딸의 이름을 씹어 뱉듯 불렀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알게 될 거야. 엄마 품을 벗어난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결국 널 받아주는 건 이 엄마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오후의 뜨거운 태양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성희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는 이 눈부심이 자신을 위한 천상의 스포트라이트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저택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성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조복하는 풍경처럼 보였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목적지는 강남의 카페. 그녀는 그곳이 승리의 축배를 드는 연회장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운 차는 지금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시퍼런 칼날을 갈며 기다리고 있는 단두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화려한 날들의 끝자락, 그 마지막 페이지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왕은 자신의 무덤을 향해 가장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딸랑.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공간의 정적을 갈랐다.
강남의 프라이빗 카페,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소수만이 허락되는 안쪽의 VIP 룸. 고성이는 마치 개선 장군이 성문을 통과하듯 위풍당당하게 그곳에 들어섰다. 은은하게 깔리는 재즈 선율과 갓볶아낸 원두의 고소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한 톨마저도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레처럼 느껴지는 오후였다. 테이블 너머 미리 와 있던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다. 성희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그녀의 입꼬리가 여유롭게 말려 올라갔다. 표정이 왜 그래? 대어라도 낚은 사람처럼 굳어가지고는. 서류는? 김 실장은 말없이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거친 종이 봉투가 대리석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룸 안을 채웠다. 성희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저 안에 담긴 것이 이지환이라는 잡초의 파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녀의 손이 먹이를 채가는 독수리의 발톱처럼 봉투를 낚아챘다. 봉투의 표면은 거칠었지만 성희의 손끝에는 최고급 비단보다 더 부드럽게 감겨왔다. 어디 보자. 우리 가난한 작가님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그녀의 호흡이 기대감으로 가쁘게 떨렸다. 바스락. 봉투를 뜯어내고 내용물을 꺼내는 소리가 정막을 예리하게 베었다. 성희의 동공이 첫 장의 굵은 헤드라인을 훑어 내려갔다. 활자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듯 음미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지진이 난 대지처럼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독 슈조 그룹 안주인의 두 얼굴. 버린 딸을 찾아내 아들 장기 이식 도구로 사용하다. 삐익.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날카로운 이명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현기증이 일었다. 이지환의 이름이 박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꽃뱀 사기극이어야 할 기사가 자신의 가장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고발하는 공소장이 되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인가? 이게 뭐야? 성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김 실장,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야? 내가 시킨 건 이게 아니잖아. 이지환 그놈 기사를 가져오랬지. 누가 이런 소설을 써오랬어. 성희는 서류 뭉치를 김 실장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것은 고용인을 향한 비굴한 미소가 아니라 패배자를 내려다보는 싸늘한 비웃음이었다. 너 미쳤어. 내가 주는 돈이 우스워? 당장 다시 써와. 당장. 악을 쓰는 성희를 바라보며 김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정이 거세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낭독하는 재판관처럼 건조했다. 제가 이사장님 편인 줄 아셨습니까? 착각이 크시네요. 전 건물주님 말을 듣습니다. 성희의 표정이 멍하게 풀어졌다. 건물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탐정사무소 건물 이미 박진석 회장님이 매입하셨거든요. 저는 제 밥줄을 쥐고 계신 분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박진석. 남편이 언제부터 성희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돌아가며 비명을 질렀다. 아침부터 묘하게 싸늘했던 공기, 받지 않던 전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냥꾼인 척총을 겨누고 희희낙낙하는 동안 등 뒤에는 이미 거대한 대포가 그녀의 머리통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닫혀있던 룸의 문이 열렸다.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살기. 박진석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멸 어린 눈빛의 의부사들, 성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성희는 본능적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진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희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보아왔던 따스함이나 부부로서의 신뢰 따위는 먼지 한 톨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 그리고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뿐이었다. 성희의 뇌가 생존 본능으로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급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눈물을 짜냈다. 여보, 잘 왔어요. 이 사람이 나를 협박해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녀는 습관처럼 진석의 팔을 붙잡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가련한 아내를 연기하려 했다. 하지만 진석은 성희의 손을 마치 썩은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거칠게 뿌리쳤다. 역겹다. 그만해. 진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성희의 설익은 연기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날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 탄 우진이를 끌고 도망치던 내 그 표독스러운 얼굴. 성희의 숨이 턱 막혔다. 그건 영라를 협박하고 우진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내 추악한 마음까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내 두 귀로 아이들에게 다 들었다. 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아이들, 영라와 우진이가 자신이 배 아파 낳고 기른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들이 감히 주인을 물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다. 성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벼랑 끝의 처절한 처세술이었다. 여보, 오해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우진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난 그냥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녀는 진석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그래서 버린 딸의 배를 갈랐어. 진석의 호통이 좁은 룸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버린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쌍둥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거짓말 그만해. 진석이 성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뱉었다. 그의 시선이 성희를 꿰뚫었다. 다 알아. 내가 처음부터 회사 욕심에 아들만 데려가고 딸은 버린 거. 30년이야. 30년을 날 속였어.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했고 내 욕심을 사랑했을 뿐이야. 성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무기였던 거짓말, 눈물, 모성의 연기. 그 모든 것이 진석의 진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부서졌다. 옆에 서 있던 성재가 싸늘하게 덧붙였다. 아버지를 30년간 기만해 놓고 사랑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말 구역질 납니다. 성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쳐다보는 탐정, 성재, 진석의 시선이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을 들게 했기 때문이다. 진석은 탐정에게 눈짓했다. 기사는 일단 보류해. 성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희망인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인가?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석의 다음 말은 그녀를 지옥 밑바닥으로 처박았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검찰로 넘겨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 그리고 진석은 몸을 돌려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고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늘부로 넌 내 아내도 내 아이들의 엄마도 가온재단의 이사장도 아니야. 넌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쿵.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성희의 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소리였다. 두 남자가 떠난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바닥에 엎드린 고성희.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기사 조각만이 들려 있었다. 승리의 축배를 들려던 와인잔은 넘어져 붉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흘리지 못한 피눈물처럼 하얀 테이블볼을 검붉게 적셔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성북동의 저택. 언제나 화려하게 빛나던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고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현관을 들어선 성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식탁 위에는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이혼 소장,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검찰 출석 요구서. 종이 냄새가 비릿했다. 진석은 치밀했다. 감정적으로 소리치고 싸우는 대신 법이라는 가장 차갑고 예리한 칼로 그녀의 목을 겨눈 것이다. 성희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시선은 허공을 부유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녀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내조하느라, 그 핏줄도 안 섞인 자식들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고작 결말이 이거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헌신적인 아내였고 희생적인 어머니였다. 물론 그 희생의 대가로 회사를 원했고 그 헌신의 대가로 권력을 원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욕망을 품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처단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적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박진석. 어미의 등에 칼을 꽂은 영라와 우진,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된 이지환과 지은호. 이럴 순 없어. 성희는 몸을 일으켜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손에 잡히는 대로 와인병을 꺼냈다. 코르크를 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병목을 잡고 탁자에 내리쳤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병목이 깨져나간 틈으로 검붉은 와인이 콸콸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깨진 병을 든 채 와인잔에 술을 따랐다. 유리 가루가 섞여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었다. 성희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알코올이 불처럼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눈물과 콧물, 번진 화장으로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기괴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기어이 이빨을 드러낸 괴물의 눈이었다. 내가 누군데?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 고성이야.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고성이라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와인 얼룩과 섞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증오가 그녀의 신경을 마비시켰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그녀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이혼, 감옥, 그래 보낼 테면 보내봐. 하지만 나 혼자는 절대 안 가. 성희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파괴를 향한 맹목적인 갈망이었다. 내 성을 무너뜨린 데가
내 가면을 벗긴 데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치르게 해줄게.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유리창을 쓸어내렸다. 유리의 붉은 핏자국이 길게 남았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남기는 선전포고이자 앞으로 벌어질 더 끔찍한 비극의 예고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택. 샹들리에는 꺼졌지만 고성이라는 악마의 심장 속에는 이제 막 검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될 준비를 마쳤다.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들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